자, 제가 이거 교육 목적상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벽암록을 읽겠다고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무모합니다. 지금 하늘천 따지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한글로 된 벽암록도 한글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걸 원문으로 강도하겠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교재 두께를 보면 아마 즐겁을 이게 거의 한 5, 600페이지 뒤에 뒤에 이제 무문관하고 합철이 돼 있어서 뒷부분은 무문관인데 벽암록이 한문책으로 총 10권이거든요. 10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0칙씩 그래서 100칙인데 2017년도에 1년 동안 50주 무문관 48칙을 그래서 서문 48칙 발해가지고 50주에 걸쳐서 무문관을 다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문관은 오히려 벽암록보다 뒤에 후대에 나온 그 공안집인데 근데 간편하기 때문에 무문관은 아주 간략해요. 그리고 간편해서 오히려 벽암록보다 무문관을 더 이렇게 공부에 텍스트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주로 무문관의 이 벽암록은 일본에서 주로 선문의 교재로 많이 씁니다. 일본 임재종에서 이제 공안을 가지고 이제 그 송나라 때 그 방법 그대로 이제 그 독참 입실해 가지고 그 스승 사가와 학인이 바로 이 공안을 가지고 이제 탁마하는 공부 전통이 일본에 남아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공부 순서가 무문관 무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는 백은해학이라고 하는 17세기 일본 임재종의 중홍조가 나타나서 독창적인 화두를 하나 개발해요. 척수성이라고 하는 한 손바닥의 소리. 그래가지고 그 공안으로 무자조차도 투과하지 못했던 초심자들을 많이 이 선문으로 인도해서 그래서 전통 일본 공안선, 일본선에서는 이제 척수성이나 무자를 가지고 이제 시작해서 그 무문관 48칙을 하나하나 투과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 투과하면 벽암록을 또 투과해요. 그 다음에 뭐 갈등집 하면서 종용록 하면서 공안집을 이렇게 투과해 나가는 그래서 사다리선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비판을 차례차례 공안을 차례차례 투과해 나간다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 선문에서는 좀 다른 게 우리나라에는 무문관이니 벽암록이 이렇게 스님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장경각에서 번역한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인데 그거는 우리나라 무슨 금속활조로 찍은 그 조선시대 때 발간된 그 벽암록을 원본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세까지 벽암록을 승가해서 뭐 이렇게 했다. 몇몇 큰 스님들이 이렇게 즐겨 보시긴 했어요. 향곡 스님 같은 분도 벽암록을 옆에다 두고 벽암록을 좋아했다고 하고 최근에 이제 현기 스님이란 분이 강화도 전등사에서 벽암록 법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향곡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셔서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향곡 스님 그쪽에서 인쇄한 그 벽암록은 설봉학몽이라고 저 함경도 출신 스님이 계세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제가 모시고 있던 그 스님의 그 어른 스님 되시거든요. 설봉학몽이라고 해서 일제시대 스님인데 그분은 뒤늦게 늦가기로 출가해가지고 그 50대쯤에 만공선사 밑에서 이제 도를 통했는데 그분이 일제시대 때 고등 문관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문에 능통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선문차료라고 하는 경화선사가 범어사에서 편집했던 그 토도 다시고 벽암록 토를 달아주셨어요. 그걸 보련각이라는 출판사에서 70년대에 출판해서 아마 고서점 같은 데 가보면 그 보련각에서 나온 설봉스님 현토 벽암록이 굴러다니긴 합니다. 근데 대중적이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선문염송이라는 고려시대 때 어마어마한 공안집이 있거든요.
중국에서 나왔던 모든 어록을 다 해가지고 1400 몇십 칙에 해당하는 그 염송이 있기 때문에 무문관이나 벽암록은 잘 보지 않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 이제 공안을 다루는 건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화두만 타파하면 1700 공안이 다 타파된 거다 해가지고 차례로 이러진 않고 많아야 두세 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안을 타파해 나가는데, 근데 우리 공부 모임에서 이제 벽암록을 왜 보느냐? 이제 일단은 공안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북방 가나선 전통에 있는 한국에서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직지선이다, 조사선이다, 곧장 자기 본성을 곧장 보는 도노선이다. 뭐 이름은 여러 가지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은 맞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육조 시대 또는 부처님 시대의 선이에요. 그냥 곧장 진리를 곧장 가리켜서 자기 체험을 통해서 곧장 진리를 단박에 깨닫는 거. 왜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견성이란 말처럼 보듯이 안다 이거예요. 우리 영어에도 I see란 말 있잖아요. 그건 내가 본다는 말이 아니라 알았어란 말이에요. 단순히. 아주 단순하게 아는 걸 I see 그런다고요. understand가 아니에요. 그냥 I see. 보듯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견성이에요. 그래서 그걸 직접적인 체험이고 거기엔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단계가 필요 없어요. 차제를 걸치지 않고 곧장 깨닫는 거고, 그게 선의 원형이었고, 그래서 육조 이하, 특히 조사선이나 선을 이렇게 이렇게 일반화시킨 사람은 그 조사는 마조예요, 마조. 마조에 와서 활발한 그런 선기가, 선의 작용이 처음으로 등장했거든요. 육조 해능 단경을 이렇게 쫙 읽다 보면 아직도 경전의 자취가 남아있어요. 보면 역설적인 말이라든지 그 대승경전의 그런 어투가 많이 남아있어요. 읽다 보면 좀 짜증나요. 말이 너무 많아. 마조는 말이 없어요. 마조어록은 이 A4지로 하면 4장도 안 돼요. 아주 간단해. 육조단경만 해도 한 20장, 원문은 30장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해요. 왜냐면 그냥 한 대 때려. 그냥 말 한마디, 말 두 마디 길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해능의 설법은 좀 길어요. 설명조가 많고 그 개념이 섞여 있어서 선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개념을 싫어하게 돼. 이제 말이 많은 거 싫어. 단순한 게 좋아. 그래서 이제 단경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경전의 자취가 남아있고 설명이 남아있고, 그런데 마조 때 오면 그게 싹 사라지고 그 마조 문화에서 이제 백장이라든지 황벽이라든지 임제라든지 하는 선의 종장들이 나왔고, 그 당시에 선에는 공안이니 그런 거 없습니다. 공안 같은 건 없었고, 공안이라고 하는 건 송나라 때 이제 송나라 때가 이제 문치국가라고 할 정도로 중국에 있어서 가장 이 문화가 발달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출판도 많게 됐고, 경덕 전등록이니 천성 광등록이니 하는 선종의 역사서가 이제 출연하게 돼요. 그래 전등록에 기록된 견성한 사람의 숫자가 약 1700여인이에요. 그래서 1700 공안이란 말은 전등록에 나온 견성한 사람들의 기연을 공안이라고 본 거예요. 공안은 뭐냐면 표준되는 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표준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깨달았다. 1700가지 사람들의 기연을 경덕 전등록에 모아놓고 그걸 공안이라고 했던 거고, 여기서 나오는 벽암록도 설두중연이라고 하는 운문종의 선사가 경덕 전등록에서 깨달음의 표본이 될 만한 그 기연들을 100개를 뽑은 거예요. 그걸 고칙이라고 해요. 옛날에 정해진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걸 뽑아놓고 그 기연, 그 스토리에 대해서 자기가 시로 이렇게 주석을 단 거예요. 그걸 송고라고 해요. 고칙에 대해서 송했다 해서 송고. 근데 그 송고에 대해서 원호극근이라고 하는 부대의 임재종 양기파의 승려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인트로덕션, 그 머릿말 같은 걸 한번 이끄는 말을 앞에 붙이고 그걸 수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칙에 대해서 그 고칙의 그 옛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코멘트를 붙여. 그걸 착어라고 해요. 이 바보 같은 놈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에서 이런 거 이런 착어를 붙여요. 그걸 조그만 글씨로 고칙 안에 가로 안에 집어넣어서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그 고칙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이나 그 옛날의 전거 그런 역사적 사실을 이제 해설을 붙인 게
평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창. 그 다음에 설두중연이 고칙과 송만 했는데 원어는 그 앞에 수시 붙이고 고칙에 착어 붙이고 그 고칙에 대한 해설 평창 붙이고 송에도 착어를 붙여요. 설두중연서가 노래로 이제 주석한 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또 주석을 붙여. 그게 송에 대한 착어. 그 다음에 또 송에 대한 옛 전과라든지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설을 붙인 게 평창. 그래서 아주 복잡해요. 난해해요. 예. 그래서 이름은 유명하지만 제대로 읽은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도 관련 없고, 역대 근세 큰 스님 가운데서는 저 장성 백양사의 서홍 스님이 그 안거기간이라든지 그 백양사의 운문선언이라고 남도 제1의 선언이라고 하는 그 참선하는 선방이 있는데 거기서 벽암록 제창을 했어요. 이분이 일본에서 유학했기 때문에 일본 임제대학 출신이거든요. 지금 일본에 가면 하나조노 대학이라고 있어요. 화원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일본 임제종 종립대학이에요. 임제종에서 생긴 대학. 그래서 임제종에는 하나조노 대학이 있고 조동종에는 구택대학이라고 해서 종립대학이 있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 일제시대 때 거기 나와서 그래서 이분이 약간 그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벽암록을 제창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다 공개돼 있어요. 근데 전체를 다 강설하지는 못하셨어요. 너무 연로하셔서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가 무모하다고 했는데 이게 끝을 내줄 수 있을지 저도 장담 못합니다. 이게 10년 이상 걸릴지도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영축산에 그 축사사 종범스님. 종범스님 그쪽 사이트에 들어가도 약 20칙인가 30칙인가 한 게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현기 스님은 5칙 정도 했을 거예요. 5일 동안 한 칙 정도 해서 5, 6칙 했나? 저도 다는 안 들어봤어요. 네. 저도 이거 처음이에요, 처음. 저도 이제 처음 읽어보고, 제가 예전에 밴드 같은데 벽암록 그 강독이라고 해가지고 한 40칙까지 쓰다가, 아유,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이게. 근데 한번 해볼 거고, 일단, 그냥 한글로 된 벽암록이 있긴 있는데, 아까 제가 약간 테스트 해보니까, 하늘천 따지, 겨우 아시는 분이 대만이신 것 같은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힘들어서, 야, 나 대단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야, 이거 못하겠다 하면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안 하시면 돼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벽암록 강독하는 이유는 그런 신비를 깨트리기 위해서예요. 요게 무슨 희한한 말들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언구가 실제로 뭐냐면, 나중에 여기 나올 겁니다. 해제에서 나올 텐데, 이 공안 공부를 이런 식으로 깨닫기 위해서 공안 공부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땐 그건 별로, 그건 아니에요. 요 뒤에 이 벽암록 서문을 쓰신 분들도 공안의 기능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기능은 그게 아니에요. 깨닫기 위해서 공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다음에 보는 게 공안이에요. 제가 무문관 할 때도 그랬지만 왜냐하면 가장 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냥 직지하는 거예요. 곧장 사람을 찾아서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그 사람 말 한마디 끝에 문득 깨닫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제일 빠르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고생 안 해도 돼요. 공안 들고 화두 탑하게도 끙끙대는 거 제가 봤을 때 어리석은 짓이에요. 안 돼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열심히 치열하게 고생해서 뭐가 뻥 터져야지 깨달음 아니냐. 그냥 말한 것 같아서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건 내가 깨달은 거야 만 거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게 해오고 저런 건 증오 아니냐. 전부 분별망상이에요. 네. 오히려 빵 터진 게 오히려 그런 일은 드물 뿐더러 더 부작용이 더 많고요. 예. 근데 이제 빵 터지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있어요. 대가 나중에 묵조선이 유행하니까 그 선의 패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말하면 오늘 이 시간 다 못 나가니까 오늘은 서문만 빨리 다 읽어볼 거예요. 자, 읽어보면서 이제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제가 천천히 읽어나가면서 할게요. 불과 원호선사 벽암록 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붙여볼 이 과일 과자예요. 이거 뜻풀이는 이제 안 하고 음만 읽을게요. 불과는 원호선사의 법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법명은 원호인데 이게 한자가 우리 옛날에 10환, 100환, 이승만 시대 때 환이란 말 썼잖아요.
요런 환이에요. 근데 이게 원이라는 우리 1원, 2원이란 안에 그 우리 단원 할 때 둥글 원자 있죠? 예. 그 둥글 원자랑 통용돼요. 그래서 환호선사라고 하기도 하지만 원호선사. 통음은 그냥 원호예요, 원호. 원호, 선사, 그 다음에 벽암록, 재해라고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해제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앞뒤 순서 바꿔서. 그냥 간략한 풀이. 벽암록에 대한 해설, 간략한 해설입니다. 읽어 나갑니다. 본서 약칭. 우리 본인은 할 때 본. 이 책은 이 말이에요. 본인 할 때. 이 사람은 할 때 본인 하잖아요. 그래서 본서. 이 책은 약칭은 간략하게 이름하기를 칭한다 이 말이에요. 호칭 할 때 칭입니다. 벽암록 또는 우칭 또 부르기를 원어 노인 벽암록. 가장 간단한 게 벽암록이고 약칭하면 벽암록이고 또 칭하면 원어 노인의 벽암록. 그 다음에 불가 원어 선사 벽암집. 그 다음에 원어 선사 벽암집, 원어 벽암집, 벽암집 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개입니다. 개. 이을 개자입니다. 여이 개예요. 근데 이게 이을 개자인데 이게 이런 글자가 이제 어려워요. 뭘 읽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현대 중국어에서 우리 현대 중국어는 그 백화라고 하거든요. 그냥 입말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문책들은 문어체예요, 문어체. 그래서 문법이 달라요. 중국 사람들도 이거 못 읽어요. 왜냐면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대화체. 그래서 저시 셔머 똥시 그러면 이것은 무슨 똥시란 말이 동서를 말하거든요. 동력동 선역사 알죠? 그러면 저것이 셔머 똥시 하면은 한문으로 쓰면 동서 써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서라고 써놓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동쪽 서쪽인 줄 알죠? 근데 그게 백화문에서 물건이에요, 물건. 동서라고 써놓고 물건으로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소리로 배워야 돼요. 셔머 똥시 하면 무슨 물건이야, 이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백화문과 문어체가 달라요. 그래서 논어맹자는 중국 사람도 못 읽어요. 배워야 돼.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글자는 좀 친숙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대 중국에 가면 지금 간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걸 번자라고 하거든. 번체 글자, 단체 글자에서 오히려 걔네들도 글자 몰라요. 지금 중국의 신세대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쓰는 이 번거로운 체의 문자를 몰라요. 간략한 글자, 모택동 때 문자혁명을 했거든요. 중국이 식민지 된 게 문자를 몰라서 문맹이 많아서 그렇다. 알파벳 수준으로 글자를 간략히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현대 중국에 쓰는 것은 간체차기 때문에 이런 글자, 이건 대만에서는 번체를 씁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대만 불광 대장경이기 때문에 번체예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개는 이것은 뭐뭐이다 이 말이에요. 송대, 임재종, 양기파, 원호, 선사, 거기까지 끊을게요. 이거는 송대는 송나라 때, 임재종은 아시죠? 양기파란 게 있어요. 자, 오가 칠종 들어보셨죠? 그래서 선문이 이제 달마로부터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28조 조사, 인도에서 부처님 이하 그 마하가섭부터 달마까지가 28대가 되거든요. 달마가 동쪽으로 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초조가 돼요. 그래서 달마, 해가, 그 다음에 신신명 누가 썼죠? 승찬, 도신, 홍인, 해능. 그래서 6조가 돼요. 그래서 달마가 28조이자 서천 28대조이자 동토 1조 초조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 걸쳐요. 그래서 삽삼조사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조사가 28 플러스 6 하면 34가 되는데 둘이 됐기 때문에 33이 돼요. 그래서 삽삼조사가 33을 빨리 하면 삽삼이요. 그래서 삽삼조사인데 그래가지고 6조 문화에서 남학회양과 청원행사라는 걸출한 제재가 나와요. 남학 밑에서 임제가 나오고 청원 밑에서 그 운문이니 뭐 이런 조동인 이런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오가가 위양종이 최초로 성립되고 그 다음에 위양, 임제, 법안, 조동, 운문. 그래서 5종파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6조 밑에 5종파가 생겼다 해서 일화오엽. 꽃 하나에 6 이파리. 예. 5 이파리. 그래서 이게 오가가 됐는데 나중에 이 오가 가운데 다 사라져요. 그래서 송나라 때 오게 되면 임재종하고 조동종 두 종만 남고 나머지 종들은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임재종이 이제 크게 유행하게 송나라 때 선종을 제패하게 되는데 임재종에서 황룡해남이라고 하는 그 대선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기라고 하는 선사가 나와서 이 사람이 또다시 어떤 문파를 형성해. 그래서 양기 스님을 따르는 사람을 양기파, 황룡 스님을 따르는 사람을 황룡파라고 해요. 그래서 임재종에서 두 파가 생겨서 오종의 두 파에서 5가 7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기장에 묘관음사 가면 그 현판이 임재종 양기파라고 붙여져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요 양기파 대스님 법맥 그래가지고 저 고려 말에 선사들이 가서 임재종 양기파의 법맥을 이루었다 해서 양기파입니다. 그 양기파예요. 그 양기파의 원호극근이라고 하는 선사가 그 다음에 거중현 요 거자를 보면 이게 근거하다 할 때 거자예요. 근거. 근거하다. 우리 증거할 때 거자예요. 증거. 그래서 중현, 거중현, 백칙송고. 자, 뭔 말이냐면 설두중현이라는 선사가 운문종 스님인데 원어극근보다 선배죠. 연대를 보면. 그 설두중현이 아까 말했듯이 경덕전등록에서 1700가지 깨달음의 기원 가운데서 100가지 법칙이 될 만한 표본이 될 만한 기원을 뽑았어요. 그게 백칙이에요. 그리고 그 백칙 100개의 고칙에 대해서 송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그 고칙에 대한 자기의 어떤 안목을 붙인 게 송고예요. 그 송고에 근거하여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더할 가짜는 아시죠? 더했다. 뭘? 있자. 수시, 평창, 차거, 이성.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앞에 이끄는 말. 그걸 수시라고 합니다. 드릴수, 보일시. 그러니까 뭔가 머릿말 같은 걸 고칙 앞에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평창이라고 한 건 뭐냐면 고칙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는 평한 거. 그게 평창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해설한 거. 그 다음에 차거라고 한 건 고칙이나 송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코멘트 촌철살인에 짤막한 이렇게 그 코멘트를 붙인 걸 차거, 붙일착, 말씀어, 말을 붙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 댓글 같은 거예요. 요즘 현대식으로 보면 댓글 달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이는 and입니다. 어조사 이자 있죠. 어조사 이. 이렇게 이 칠판 있으면 써가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이자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자입니다. 이게 and도 있고 but도 돼요. 그리고 그러나 됩니다. 부정하는 말이 오면 but이 되고 그냥 이어지면 and예요. 그래서 차거를 더해서 이루었다. 그러니까 벽암집이라고 하는 것은 설두중현의 백칙송고에 수시, 평창, 차거를 더해서 이룬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마침표예요. 고종건념에 이건 남송 때 연호입니다. 고종건념. 고종이라는 황제의 건념이라는 연호. 어떤 시대를 그 시간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제국 시절에도 뭐 연호를 붙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게 1127년부터 1130년 한 4년 사이를 건념 기간이라고 하는데 중에 유, 보조 등 집록 간행. 자, 보조는 나중에 뒤에 첫 번째 서문이 원어극근의 제자인 보조라는 사람, 우리나라의 보조 진울 스님 아닙니다. 원어극근의 제자 보조 등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조와 같은 제자들이 집록 기록을 집은 편집하다 모을 집제 모아서 그다음 간행 목판 찍어서 간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행 그다음에 보조 위에 유자 있죠. 유자. 우리 주유소 할 때는 삼수변 있으면 기름 유자잖아요. 요건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래서 보조 등이 기록을 모아 간행함으로써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행 어세 우리 아주 성할 성자 아주 성행했다. 널리 유행했다. 널리 퍼졌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 어자는 어조사 어자입니다. 어디에 널리 퍼졌다. 성행 어세 세상에 아주 성하게 유행했다. 퍼졌다. 급은 이거 미칠 급자입니다. 미칠 급자. 어디에 미쳐 그 이르러 이 말이에요. 대해종고가 그 다음에 이게 명심보감할 때 감입니다. 거울 감자. 이게 살필 감,
비추어 볼 감입니다. 대해종고는 원어극근의 제자가 대해스님, 우리 가나선 창시자. 대해종고가 감, 학자. 학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여기서 어조사 어는 여기서는 을입니다. 목적어예요. 무엇을 비추어 보고 이 말이야. 학자가 다기송. 학자들이 흔히 이 말이야. 마늘 다자. 기송은 기억해서 외웠다 이 말이야. 네, 기송은 암기했다 이 말이야. 암기. 응? 그 다음에 기송 서중 언구. 그러니까 벽암록 이 책 속의 언구를 흔히들 외워서 뭐뭐로 삼다 이 말이에요. 지혜, 변론, 지수. 지혜는 요즘 스님들이 번역하는 말은 아르말이라고 그래요. 지혜를. 알지, 알해. 그래서 지식으로 이해하고 변론은 우리 변호사 할 때 말 잘할 변해요. 그러니까 말 잘해서 싸움하는 지수. 여기 수요조사할 때 숫자입니다. 필요할 숫자. 그런 어떤 필요라는 물건으로 삼는 것을 비춰보고 대종고가 학자들이 책 속의 언구들을 흔히들 외워서 기억하고 외워서 아르마리와 변론에 필요한 물건으로 삼는 것을 비춰보면 이르러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가 이렇게 옛날 송나라 때는 이렇게 학인들을 워낙 대중이 많으니까 한 명씩 불러서 이렇게 개인 지도를 했어요. 그때 보면 얘네들이 뭐 아는 것처럼 말을 해. 그리고 얘네들이 진짜 아나 해서 좀 의심스럽게 딱 캐물어 보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벽암록에서 이런 글귀를 봤다고 대답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압불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실, 오히려 잃는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잃는다. 뭘? 교회 별점 불림 문자지 지취. 교 바깥에 따로 전하고 문자를 세우지 않는 지취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취. 뜻을 도리어 잃을까봐 이 말이에요. 도리어 잃을까 하여 마침내 숫자입니다. 우리 적재하다 쌓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재판은 재는 가래나무 재라고 하는데 이 목판을 말합니다. 판은 나무떼기 판자. 그러니까 목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불태운 게 아니라 목판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시는 못 찍어내게. 그래서 마침내 재판을 정은 뭡니까? 정은 우리 여기 뜰 정자죠. 뜰. 우리 정원할 때 그 정자입니다. 뜰에다가 마당에다가 적 쌓아놓고 엔드. 그 다음에 부는 우리 붙이다 할 때 붙일 붙자. 부록할 때 거기는 요 제방변 들어가고 여기선 좌우장 뭔가 붙이다 이 말이야. 부지. 여기 지자는 뭐냐면 책을 가리킵니다. 대명사. 거기에다 붙였다 뭐냐? 거입니다. 불화변의 클거자죠. 횃불거자예요. 그러니까 목판을 마당에다 뜰에다 쌓아놓고 횃불을 갖다 붙였다. 불질렀다 이 말이야. 예. 그럼으로써 그 다음에 이자입니다. 써이자. 그럼으로써 두절. 우리 연락이 두절됐다 쓰죠. 여기 두절입니다.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두절 기유전. 여기서 기는 벽암록입니다. 대명사. 그 벽암록이 흘러 전해지는 것이 끊어졌다. 대가 마당에 쌓아놓고 목판을 불사질러서 벽암록이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의 책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후. 이건 우리 쓰죠. 이후란 말 씁니다. 그 후로 이 말입니다. 원래는 써이자 써도 되고 이게 너이자인데 같이 씁니다. 이후. 그러니까 대가 불사질른 이후 200년간, 정확히는 약 170년입니다. 170년간 미견 총림. 총림의 미견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안 보였다.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총림은 그거 아시죠? 금정 총림. 무슨 팔공 총림 할 때 그 선원, 연불원, 유런, 강원 이거 4군데를 다 갖춘 큰 절을 총림이라 하잖아요. 총자가 빽빽할 총의 수풀림이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이 마치 그 빽빽한 숲처럼 스님들이 많이 거하고 있는 절을 총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승가에서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지, 곧 이르러 이 말이에요. 직지 원대 대덕. 원나라 시대 대덕 영감에 이르러. 그 밑에 간자 있습니다. 원대 대덕 감에 직지, 곧 이르러.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장명원이 중간. 여기서 중자는 원래 무거울 중자인데 거듭중으로 새깁니다. 거듭.
그러니까 중간은 재간, 다시 간행했단 말이에요. 장명원이라는 사람이 다시 간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유를 맨 마지막에 새깁니다. 장명원이 거듭 새겨 존지위. 존은 우리 존대하다, 높이다 이 말이에요. 지는 벽암록입니다. 대명사. 그리고 위는 뭐뭐라고 일컫는다, 말한다 이 말이에요. 종문제일서라고 일컬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이 종문제일서가 뭐냐면 벽암록이 선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가는 책이다. 종문제일서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방시, 바야흐로 비로소. 비로소 바야흐로. 그냥 바야흐로 비로소 이렇게 새기면 됩니다. 제도, 성행, 취소지간. 제는 다시 제자입니다. 다시. 그 다음에 도는 우리 한 번, 두 번 할 때 도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제도. 성행, 널리 유행했다면, 널리 성하게 유행했다. 취소지간. 여러분, 저 스님들이 강원 가면 치문이라는 책 배운다는 거 아세요? 치자가 먹물로 치예요. 그래서 치는 거물치, 먹물로 치. 그래서 스님을 치라고 그래요. 소는 본디소, 바탕소, 힐소, 김소월 할 때 소자가 이 소월의 소자가 이 소예요. 그래서 하얀 달이라는 뜻이에요. 소월은 김소월. 소월. 그래서 그러니까 검은 옷, 흰 옷이란 말이에요. 검은 옷, 치는 스님, 흰 옷은 그냥 우리 제가자. 그러니까 출가와 제가 사이에 다시 한번 널리 유행했다. 비로소 장명원이 거듭 찍음으로 말미암아 유행했다. 금수록어, 지금은 수록돼 있는데 어디에 수록돼 있냐? 가흥장. 이건 청나라 때, 명나라 때인가? 명나라 때 만든 대장경이에요. 가흥장 제22책에 실려 있고 용장 제140책, 만속장입니다. 만속장 제117책, 그 다음 대정장, 이건 일본의 신수대장경이에요. 제48책,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대장경입니다. 예, 지금은 수록돼 있다 하면서 해제 간략한 설명입니다. 자, 본서는 범10권. 이 벽암록은 무릇 10권으로 돼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돼 있는데 뭐뭐이다 이 말이에요. 원호, 선사, 주, 성도, 소각사. 원호, 선사가 주는 머물 주자예요. 성도는 중국의 성도를 말합니다. 도시. 성도의 소각사. 그 다음에 요거 예주입니다. 풍주라고도 읽기도 하는데 음이 풍, 예 두 개예요. 그래서 근데 예주랍니다. 예주. 예주, 협산, 영천원. 소각사, 영천원 다 절입니다. 그 다음에 상서, 도림사 등 삼처에 머물면서 이 말이에요. 세 군데, 그러니까 소각사, 영천원, 도림사 등 세 곳에 주하면서 전후 앞뒤로 20년간 인, 문인, 청익, 소강이 집대성자다. 인은 뭐뭐로 인하여, 뭐뭐 때문에 because of예요. 문인, 제자들이 청익이라고 했어요. 청할 청, 이로울 익. 이거 다 받아 적지 마세요. 그러면 괴로워집니다. 그냥 귀로 듣고 그냥, 왜냐하면 공부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건 뭐냐면 자주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 받아 적으면 필기하다 날 셉니다. 그냥 걸리는 것만 들어요. 예, 다 받아주지 말고 모르는 글자 음만 달아주세요. 자, 청익이란 말 중요해요. 청익은 뭐냐면 선문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당법문. 공식적으로 선사가 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 종지를 드러내는 게 상당법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이고 일반적인 얘기 때문에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요. 주장자 탁 들어보겠다가 회마 알겠느냐? 뭐 아까 현기 스님 벽암록 할 때 상당법문 딱 하셨어요. 신마 종화인인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종소리 아랫사람인가? 벽암록의 대의를 이 한 구절로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대면에 무사다. 얼굴을 마주함에 사사로움이 없다. 이게 그 두암 현기 대선사는 이게 자신의 살림살인 것 같아요. 저번에도 2000 몇 년 전에 가나선 대법회 때도 요 말을 하셨거든. 대면무사다. 얼굴을 마주함에 사사로움이 없다. 뭐 나름대로 그분의 살림살이를 하신 건데 그런 걸 상당법문이라고. 그래 알듯말듯해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가르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소참법문이 있어. 소참법문은 뭐냐면 비공식적. 그리고 주로 아침에 하면 조참,
저녁 때면 만참. 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모여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법을 듣는 게 선종의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청익. 청익은 뭐냐면 소참만 하더라도 몇 명씩 소그룹으로 해서 그냥 편한 옷 입고 차 마시면서 이렇게 소참법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자유롭게 상당법문 때는 무서워서 못 묻잖아요. 그때는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근데도 내가 모르겠어. 그러면 뭡니까? 따로 찾아가는 거야. 한 두 사람 혼자 가기 쪽팔리니까 두세 명씩 가서 스님 저 차 마시러 왔습니다. 스님 법문 좀 해주세요 하는 게 이로움을 청한다 해서 청익. 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청익. 그 다음에 독차는 뭐냐면 친구한테도 이건 알릴 수 없어. 내 공부. 그러니까 1대1로 그래 들어가서 1대1로 만나는 걸 독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뭡니까? 상당법문, 소참법문, 청익, 그 다음에 독참. 전부 대화예요. 그럼 좌선은 언제? 백장청규라고 해서 선종 최초의 그 청규가 있는데 지금 실전됐습니다. 송나라 때 그 백장청규를 이어서 좀 기록에 남아있는데 보니까 좌선은 자유예요. 앉고 싶으면 앉고 안 앉아도 돼. 그래 임제록 같은 데 보면 좌선하고 있는데 임제는 졸고 있고 저 수자는 성성하게 깨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졸고 있는 임제한테 가서 툭툭 치니까 임제가 딱 보더니 다시 자. 그다음에 수자가 이렇게 있을 때 야, 너 신참은 저렇게 열심히 참선 졸고 있는데 열심히 참선하고 있는데 넌 여기서 웬 망상이냐니까 이 늙은이가 뭔 소리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임제 당나라 말기에도 좌선은 했던 모양. 근데 자유예요. 근데 막 이렇게 막 오랫동안 8시간 12시간 앉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게 된 건 송나라 때 들어와 송나라 말기쯤 돼서 그러면서 선이 죽었어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좌선 시간이 늘어났냐면 왜 당나라 때는 좌선을 못했냐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무도 안 갖다 줘요. 선종 스님들은 산속에서 살았어. 그리고 경전도 안 가르치고 뭐 이상한 얘기 안 해요. 그냥 손가락 떡 하면 이게 도약, 이게 끝이니까 지금 누가 그런데 보시합니까? 이런 거라 글자라도 이렇게 하니까 뭐가 있는갑다 하고서 글자 이렇게 경전은 보시하잖아요. 복된다고 막 하고 불상 만들어 하는데 선종사체는 불상도 없었어요. 왜냐면 살아있는 조사가 붙여지기 때문에. 불상도 예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방에서 뭡니까? 죽비예불이라고 가지고 스님들 저 불당 가서 막 절하고 예불문 하는데 여기서 뭡니까? 딱 아침 되면 가사 있고 죽비 3타를 끝내잖아요. 하고 절 3번 하고 그게 예불 끝이야. 선종은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근데 송나라 때 되면 국가가 종교를 이제 타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선을 좋아하고 막 사대부도 성공부하니까 중국이 늘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다수의 민중들이 뭐 한 군데 꽂히면 그걸 반역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늘 두려워하니까 그걸 국가 지배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의 아주 중요한 사찰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교구 본사 같은 거. 그래서 선종이 거기 몇 산 무슨 사 해가지고 하듯이 송나라 때 이미 그걸 통제했어요. 그래서 그 절에 우리나라로 치면 방장 스님 같은 것을 중국에서는 그걸 주지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판승이 주지고 조실이나 방장은 이판이 하는 건데 중국에서는 주지가 곧 방장이야. 그 주지 임명권을 황제가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 말을 잘 듣겠죠. 근데 그러면 왜 통제를 하는데 반항하지 않느냐? 먹을 걸 주는 거라. 전답을 주는 거예요. 전답을.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불교가.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면 타락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전처럼 막 채마반 메고 그럴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전답이 저절로 생기고 막 하니까. 고려시대 때도 그래서 불교 망해가지고 2조 때 불교 억압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살찌면 안 돼. 돈 많아지면 안 돼. 그럼 타락해요. 배부르고 등 따신데 왜 돈 닦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도겐이라는 선서가 12세기 때 요게 지어질 당시가 이제 12세기잖아요. 그때 일본 도겐 선서가 진짜 불법을 찾아 송나라 때거든요. 들어가 봤어요. 그 도겐 선서 기록이 있어. 실망했어. 큰 절에 그 조실 스님이라고 하는 주지 스님들은 관리들 접대하러 만나기 바쁜 거야. 이 사람이 엄청 실망했어요. 이미 이 당시가 그랬어. 그러니까 할 일 없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야. 그것도 오래 쓸데없이. 할 일 없으니까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원래 선의 황금 시대는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일하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래서 백장총계 1일 부작이면 1일 불직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활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복잡한 일상생활하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고요한 적정처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진짜 제가 농담하자면 소는 누가 키워? 그러면 소 키울 사람 없어요. 그게 청익이에요. 그래서 문인들이 청익한 것에 소강, 강의한 것이란 말이에요. 소가 있으면 뭐뭐한 것, 뭐뭐한 바란 말이에요. 강의한 것으로 인하여서 집대성한 것이다. 이 벽암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 곳에서 보각사, 영천원, 그다음에 도림사 등 세 곳에서 20년간 제자들이 법문을 물은 것에 대해서 강의한 것을 묶어서 만든 거다. 이 말. 집대성한 거다. 내용은 무엇을 포괄하고 있다. 내용 포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뭐뭐뭐 들었다. 뭘 포괄하고 있냐? 첫 번째 수시. 수시는 원어, 선사, 제시. 제시는 이렇게 제시했단 말. 우리 제시란 말 쓰죠. 제시했다. 공안, 중점지, 감명, 그 다음에 어려운 글자 나옵니다. 잡을 액자입니다. 액. 액료, 어구. 공안, 중점지, 감명, 애교, 어구. 애교란 말은 핵심이에요. 핵심. 요약한 거. 그러니까 공안의 중점을 감명하게 요약한 말. 이 말이에요. 수시는 공안의 중요한 점을 감명하게 요약한 어구를 수시라고 한다. 이 공안의 대의를 이렇게 다른 말로 간단하게 표현한 걸 수시라고 한다. 그래서 드리워 보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옛날 그 선문에서는 설법이란 말을 안 하고 그 수시라고 그랬어요. 수시 또는 시중, 보인다 그랬어요. 왜냐면 도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장자 법문이 최고 법문이라는 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시중, 대중한테 보인다. 이거다 이거. 그리고 벽암록 이 대단한 이 복잡한 한문에 속아서 복잡하면 안 됩니다. 이 복잡한 모든 말에 이 벽암록 배칙, 선문염성, 천사백칙이 그냥 이거예요. 아니 이것도 틀렸어. 이거 들기 전부터 있었던 이거라. 그러면 이 언구에 속지 않아요. 이 언구를 갈등이라고 하거든요. 갈등. 갈은 우리 칡 갈자. 등은 등나무 있잖아요. 칡뿌리도 막 뒤엉키고 등나무도 뒤엉키죠. 그러니까 얽히설키 얽혔다. 이 말을 갈등이라고 한다고. 선에서는. 생각이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탁 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본칙. 두 번째. 본칙은 개는 뭐뭐이다 이 말이에요. 본칙은 뭐뭐이다. 뭐이냐? 설두중년선사. 자, 설두중년선사가 그 다음에 자자 스스로 자자는 알죠? 스스로 경덕 전등록 최초의 선종 역사서입니다. 송나라 경덕 연간에 이제 선의 역사를 최초로 정리한 거예요. 이게 역사가 정리됐다는 건 뭐냐? 이미 이게 어느 정도 선이 굳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선은 굳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정립되면 안 돼. 정립되면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 내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선이에요. 알면 그건 아르말이야. 죽었어. 나중에 사꾸할꾸란 말 나오거든요. 사꾸야. 이해됐잖아요. 그럼 죽은 말이야. 살아있는 말은 뭐냐? 살아있는 게 가만히 있어요? 살아있으면 계속 움직여요. 정해진 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게 없는 거야. 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살아 움직이니까. 그게 활구라. 그러니까 활구는 알 수 없어. 알면 활구가 아니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서가 나와서 그래서 이게 공안선이나 이게 선의 말단이에요. 말단. 이거 이후로 선이 죽어요. 그래서 대가 불태웠던 거라. 대는 스승의 이 걸작을 불태우면서까지도 선을 중흥하려고 했지만 본인도 가나선을 제시하는 바람에 선이 망해버렸어. 방편을 제시하면 망해요. 그래서 방편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야. 망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뭡니까? 화두타파하려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화두타파 꼭 해야 된대. 그거 아니에요. 그건 송나라 때 우연히 대종고선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대부들 공부시키기 위한 방편을 한 거예요. 대 자신도 화두 깨친 사람 아니에요. 예? 원호 국건선사 말 듣고 깨달은 사람이야. 우리나라 근세 선지식들도 화두 들고 깨친 게 아니에요. 경화선사 화두 들고 깨친 거 아니에요.
우연히 콧구멍 없다는 소리 듣고 깨달은 거야.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화두로 공안으로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예가 있긴 있어요. 화두를 막 끙끙거리다가 6년 만에 타파됐다, 몇 년 만에 타파됐다 하는 예가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게 아니라 100명 있으면 10명도 안 돼. 그 정도로 드물어요. 자, 그 다음에 조주록, 운문 등, 조록, 조사, 어록, 중, 소선. 우리 선거할 때 선자 이건 봤죠? 그러니까 소선출, 그러니까 소선출지 정체공안. 그러니까 선출한 것, 그러니까 조사 어록 가운데서 뽑은 것 중에 정체의 공안이다. 정체라고 하는 건 정밀하고 다채롭다 이 말이거든요. 아주 훌륭한 공안. 그러니까 조사 어록 가운데 뽑은 것 중에 아주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정체? 아주 정체로운? 이거 번역이 좀 어려운데. 아주 빼어난 공안을 본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경덕전등록이나 조주록이나 운문록주 조사록 중에서 선출한 것의 정체 공안이다. 빼어난 공안이다. 것들의 빼어난 공안이다. 그러니까 그 조사록에서 뽑아놓은 공안을 본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송고, 중현선사 가송, 고칙공안지 시문. 그러니까 설두 중현선사가 고칙공안에 대해서 노래하고 송한 시문이다 이 말이에요. 가송, 고칙공안지 시문. 노래로 송한, 고칙공안을 노래로 송한 시문을 송고라고 한다. 그러니까 시예요, 시. 쉽게 말하면 시다. 그 다음 차거. 차거는 본칙과 송고 중. 자, 본칙과 송고가 뭐냐면 설두 중현선사가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설두 송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백칙이 있었어. 본칙 송고 중 각 구하, 각 구절 아래 소주지 세자. 그러니까 요 주자가 물될 주자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을 한 것, 각 구절 밑에다가 주석한 것에 가는 글자, 작은 글자로 주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차거라고 한다. 그 다음에 차계, 이것은 무엇이다? 원호선사 소화지 단평. 원호선사가 내린 바 짤막한 평가다. 원호선사가 짤막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것으로 내용이 간결하고 유력, 힘이 있다. 힘이 있어서 시이 냉조. 우리 이 비웃을 조자입니다. 조롱하다 할 때 조자예요. 냉자는 아주 싸늘할 냉자죠. 그러니까 때로는 싸늘하게 조롱하고 아이고 요것밖에 못하네 이런 평가. 댓글을 그렇게 해. 아이고 놀고 있네 이런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조롱하고 냉조하고 또는 열매. 요 매자는 욕할 매자입니다. 꾸짖을 매자. 우리 매도한다 이런 말이죠. 매도. 열매는 뭡니까? 열라 꾸짖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예요. 젊은 애들 쓰니 열라란 말이 강세하는 거죠. 강조. 여기도 뜨겁게 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라 욕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어. 반어는 뭡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뜻으로 말했어. 놀고 있네 한데 칭찬이고 잘한다 잘해 한데 욕하는 거예요. 잘한다. 이게 반어예요. 그 다음에 역설. 이건 뭡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이러니. 그래서 역설 등 수법. 그런 수법을 발휘해서 수법으로 발휘 현미. 이게 가물현이죠. 천지 현황할 때 가물현 누르왕할 때 현입니다. 그 다음 미자는 미세할 미자예요. 현묘하고 미세한 것을 발휘한 것이다. 드러낸 것이다. 뭐냐면 본칙과 송고 중에 각 구절 아래 자잘한 글자로 원어순서가 단평한 건데 내용은 간결하고 힘있고 때로는 조롱하거나 꾸짖거나 반대로 말하거나 역설적 등의 수법을 써서 이 현미를 현묘하고 미묘한 것을 발휘한 것이다. 이게 차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해석이 어려워요. 차거가. 그래서 보통 벽암록하면 차거는 번역도 안 하고 왜냐면 번역이 안 돼.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백화문으로 돼 있거든. 그냥 입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서 잘 안 해요. 그 다음 평창, 다섯 번째 평창. 본칙급 송고. 여기서는 우리말 와 또는 과예요. 접속조사. 본칙과 송고, 후소. 뒤에
소부지 문장, 붙임 바의 문장이다. 그러니까 뒤에 붙인 문장이다 이 말이에요. 본칙과 송고 뒤에 붙인 문장으로 개 뭐뭐이다. 원어선사 침대 본칙 혹 송고지 인연고사. 여기 침대 그 바늘침 대할 때인데 이거는 원어선사가 본칙 또는 송고의 지는 의라고 새깁니다. 인연고사. 본칙과 송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화들 있잖아요. 에피소드. 인연고사. 그게 에피소드를 인연고사라고 한 거예요. 에피소드의 침대. 대하여. 침대는 대하여예요. 대하여 가. 더한 거다. 이 상세 부석 강해. 상세하게 분석해서 강해한 것을 붙인 거. 그게 평창이다. 상세하게 여기 부석은 분석이란 말이야. 분석하고 강해. 설명을 붙인 거. 그리고 병 아울러 작 일개괄 성지 총론. 일개괄은 한 번 개괄했다. 우리 아주 대충 이렇게 말하는 걸 개괄해서 크게 말하는 거. 성품의 총론을 그러니까 이 본성의 총론을 한 번 개괄한 것이 이 그 평창이다 이 말이야. 그럼으로써 이 개발 이거 개발은 뭐냐 일깨운다 이 말이야. 우리 개몽할 때 개자면 열 개자예요. 열어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걸 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도 열어서 이끈다 이 말이에요. 개발, 개도, 후학, 견지. 뒤에 배우는 사람, 후학들의 견해와 경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해를 개발하고 개도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평창은 설명이에요, 설명. 예. 그래서 잡다합니다. 그래서 이 벽암록 한 것만 떼면 선종 역사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 원호국근 선서가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역사를 쫙 깨고 있어요. 제목인 벽암 2자는 벽암 두 글자는 이게 푸를 벽 바위암이거든. 그래 푸른 바위예요. 푸른 바위. 푸른 바위의 기록 이런 뜻이에요. 벽암록. 이 두 글자는 뭐뭐이다 시 아파 이을 개자랑 똑같아요. 원어선사 소주. 원어선서가 주석한 곳인 이 말이에요. 우리 주소란 말 쓰죠. 주소. 이게 소주예요. 소주. 머문 곳. 여러분의 주소. 머물렀던 곳인 협산 영천원. 협산에 영천원이라는 선원이 있었어요. 방장실. 큰 스님들 머무는 곳을 방장실이라고 하잖아요. 방장이 왜 방장인지는 알죠? 장이 이 팔 길이가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모방자잖아. 네모난 사방이 팔 길이 많은 조그만 방. 이걸 방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방장 스님이 머물러. 이 방장 스님이란 말이 이 방 크기에서 나온 건데 이게 유마경에 나와요. 유마거사가 머물렀던 방의 크기가 사방 한 장이다. 그래서 방장실이라고 했어요. 그 유마경에서 큰 스님들, 조실 스님들 모신 방장 스님, 방장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유마는 처사인데 처사가 살았던 방에서 큰 스님들 방장실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 방장의 우주를 다 끌어들인다. 유마경이네 그거거든. 그래서 그 협산 영천원에 원호국근 선서가 방장이었으니까 방장실에 있는 소괴. 괴는 우리 궤도 있지. 이렇게 걸어서 옛날에 이렇게 설명할 때 선생님들 궤도할 때 걸어놓은 것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편액. 편액은 뭔 줄 알죠? 간판. 편액지 제자. 제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원호국근 선서가 협산 영천원에 머물 때 방장실에 걸려있던 간판이 벽암이라고 돼 있대요. 푸른 바위라고. 차 이자는 개 뭐뭐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글자 벽암이란 두 글자는 뭐뭐이다. 원어 어디에 근원했다. 원어 증 증은 일찍이 증자입니다. 과거 주 협산 과거에 협산에 머물렀던 지 선해선사. 그러니까 그 원어는 어디에서 근원된 것이다. 뭐냐? 증주 협산. 일찍이 협산에 머물던 지는 뭐뭐 하던 이 말이에요. 관용격 조사입니다. 던 선해선사지 선해선사의 식구. 그 식구가 뭐냐? 꺽쇠 표시. 원포아기 청장후. 자, 원은 원숭이 원자입니다. 원숭이는 포는 우리 포옹하다, 끌어안는다. 아는 새끼. 원숭이가 새끼를 끌어안고
귀는 우리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 다음 푸를 청, 그 다음에 장은 산봉우리 장자야. 푸른 산봉우리 뒤로 돌아간다.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푸른 산봉우리 뒤로 돌아가고 조함입니다. 새가 함은 머금었다, 물었다 이 말이야. 화락, 벼감전. 새가 꽃을 머금고 꽃을 머금고 푸른 바위 앞에 떨어뜨린다 이 말이야. 새가 꽃을 물고 와서 푸른 바위 앞에 떨어뜨린다. 이게 어떤 것이 협산, 선해선사가 협산에 머물고 있는데 선해선사 당신의 깨달음이 뭡니까? 누가 질문하니까 이렇게 시로 대답했대.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푸른 봉우리 뒤로 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고 와서 푸른 바위에 떨어뜨린다. 저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뭔 뜻이 있는 줄 알아? 그냥 이거 뭡니까? 그래서 현기선사 그 상당 본문에서 신마 종아인인고 해놓고 가불병정이니라 그랬어요. 어떤 것이 종소리 아래의 사람인가? 가불병정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 도리하고 똑같아요.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푸른 바위로 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어다가 푸른 봉우리 뒤로 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어다가 푸른 바위 앞에 떨어뜨린다 라는 거나 가불병정이 똑같아요. 그럼 가불병정이 뭡니까? 1, 2, 3, 4예요. 그럼 1, 2, 3, 4는 뭡니까? 가나다라예요. 그럼 가나다라는 뭡니까? 그러면 그 죽배를 친 소식은 뭡니까? 그럼 유장자를 둔 뜻은 뭡니까? 차나 한잔 하세요. 할 말 없으는데. 이게 바로 떨어져 있지 않은 이 도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중국 사람들이 약간 그래요. 네. 이 경상도 표준말로 하면 뭐죠 이게? 꾸리하다? 네. 뭐가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다 속는 거예요. 이게 문자선이에요, 문자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선이 구대로 갈수록 이렇게 문자선으로 빠지고 그 문자선의 최고가 공안선이고 그 공안선의 말단이 가나선이에요. 그게 선의 역사예요. 처음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 이거 뒤에 나옵니다. 오늘 이거는 원래 벼감록 원문에 없는 불광대장경 쓴 사람이 그냥 해설해 놓은 건데 해설만 하는데도 1시간 걸리네. 자, 또 우자예요. 본서지 유전. 이 책이 흘러 전해져서 대선종 영양 지거 할 때 거자는 클 거자입니다. 이 책이 흘러 전해져 선종의 영향이 지극히 커졌다. 여송대 간화 공안지 선풍. 송나라 때 화두를 간하는 공안의 선풍이 이 차서지 성립이 확립. 이 책이 성립된 이후에 확립되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전해짐으로써 선종에 대해서 그 영향이 지극히 컸는데 예를 들자면 송대 간화선 공안의 선풍이 이 책이 성립함으로써 확립되었다. 그래놓고 땡땡 종용록, 청룡록 등 조동종 계열의 공안 제창록. 자, 제창이란 게 뭐냐면 일본에 가면 일본은 90일 한 거 안 합니다. 7일 정도예요. 7일 섭심이라서 집중적으로 하루에 3번씩 독참실에 끌려 들어가서 무조건 좌선하고 일본 선방에서는요 보일러 안 틀어요. 지금도 칼바람 부는 900m 산 중에서 속옷도 안 입어요. 동상 걸리고 막 이래요. 지금도. 그리고 엄청 두들겨 패요. 죽비가 우리나라 해인사 가보면 죽비가 낭창낭창해요. 그러니까 막 부러지는 거야. 근데 일본 죽비는 그거보다 훨씬 그것도 때리는 것도 우리처럼 타삭타삭 안 쳐요. 팍팍팍. 그래 눈탱이 이만해가지고 이런 선사들 나중에 해제할 때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눈탱이 이만한 사람들이 막 있어요. 얻어 터지고 졸다가 원래 중국 그 선상은 우리는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방바닥에 앉잖아요. 그래서 보일러 틀잖아. 근데 중국에는 보일러 없어요. 벽돌로 돼 있고 추워요. 마루 위에. 그 일본 선방이 중국 선방이랑 똑같아.
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거기 들어가면 안 바뀌어. 그대로 따라하지 안 바꾼다고. 근데 대륙 문화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식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거서. 그래서 제창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뭐냐면 무문관, 임제록, 벽암록 같은 것을 종사가 제창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렇게 해요. 이게 제창이야. 이 제창을 태쇼라고 해가지고 그 벽암록이나 무문관에 대해서 선사가 나름대로 이렇게 약간의 해석을 해줘요. 그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그 분발시키기도 하고 어떤 힌트를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방법이 제창이에요. 어록 가지고 이렇게 강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유명한 선사들의 이 제창집들이 많아요. 그래 제창 그러니까 조동종이 종용록, 청인록 등이 조동종 계열의 공안 제창록인데 그 공안 제창록 급 뭐뭐와 임제종의 지 무문관 역균 여기 균자는 모두 균자입니다. 또한 모두 제 차서지 영향하에 있다 이 말이야. 상계 성립 잇따라 성립한 것이다. 그러니까 조동종의 공안 제창록과 임제종의 무문관 또한 모두 이 책의 영향하에서 잇따라 성립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본서는 이 책은 제1본 유제답 판본 유행.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행했다면 중국에서도 유행 안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나중에 이 가나선 등장한 이후로 선이 망해버리거든. 그래 정토종이 돼요. 나무아미타불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그러면서 이제 선종이 사라져요. 중국에서는. 근데 그게 고려 때 진각해시명에서 선문염송을 고려에 전해지고 그 다음에 백길로 통해서 도겐이나 이런 이 송나라에 들어온 사람을 통해서 임제종지가 이제 저 일본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한국선과 일본선이 약간 다르게 한국은 가나선 1세기 돼버렸고 보조 진울이 대어록 보다가 마지막 깨달음을 얻어서 대선에 이제 보조 진각 해심을 통해서 이제 가나의 길로 갔고 일본은 공안선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독참해가지고 막 일러라 경계를 제시하고 공안 문답하는 거. 그걸 잘 배워간 사람이 우리나라 숭산스님이에요. 우리나라 숭산스님이 우리나라 한일 수교 되기 전에 일본에 갔어요. 그 유명한 얘기 아시죠? 일제시대 때 그 조선 사람들 일제시대 때 급히 해방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 챙기고 막 갔잖아요. 그때 숭산스님이 어느 절에 있다가 일본 사람들 유골을 그 절터에서 발견한 거야.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본 절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니까 일본 사람 너무 고맙다고. 한일 우리 수교하기 전에. 그래가지고 그 숭산스님이 일본에 잠시 머물 때가 있었어요. 60년대 초반에. 60년대 50년대인가? 일찍. 그러면서 거기서 그 유명한 일본 선사들과 왜냐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 스님들 있잖아요. 그 숭산스님만 하더라도 평양 공고 나왔어. 그래서 이분이 미국 가서 세탁기 수리할 수 있었던 게 공고 출신이야. 기술자였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고등학교 나왔으면 우리나라 지금 대학 나온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공고 나왔으니까 일본어가 능수능란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 가서 일본 선수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에는 없었던 이 공안 문답하는 걸 배운 거예요. 자기도. 그래가지고 이걸 미국 가서 써먹은 거야. 하버드, 예일대 애들한테 이거다 오직 모를 뿐 이러면 얘네들이 10년, 20년 버틸까요? 못 버티니까 자 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봐라 저렇게.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질문하고 답하는 건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답하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거든요. 와서 대답하려면 종 땡땡 그 종사 앞에 종이 있거든. 종 치면 나가라는 소리야. 와서 뭐 좀 말하려고 하면 종 쳐버리면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태자를 막 맞아요. 그러면서 분심 내가서 또 들어가고 하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사들은 여의라고 해서 쇠막대기 하나씩 들고 있어. 뭐 뺨을 후려치고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선 죽어도 몰라.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법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다툼, 전쟁, 컴뱃, 배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뭡니까? 치고 패고 한다니까. 법은 2번 치고 감정이 상하면 치고 패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근데 이렇게 강의하니까 종지는 좀 2번째고 사사로운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일본에는 본서
이 책은 일본에서 유제다 판본 유행, 여러 가지 판본이 유행한다. 그래요. 기주석서 역, 그 주석서 또한 도달한다. 수십 종지다. 수십 종의 많음에 달한다. 그러니까 수십 종이 될 정도로 많다. 이 말이에요. 유차, 이로 말미암아 가히 알 수 있다. 본서, 심수, 선계, 환영, 정도지, 일반. 이 책이 선계에, 선 공부하는 세계에 환영받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수십 종의 일본의 주석서가 있는 걸 봐서. 그래서 원어, 급근선사, 전기는 견어, 여기 현이라고 읽어도 됩니다. 어디에 나타난다, 어디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불과선사, 어록, 재해. 그러니까 요 불광대장경에 불과선사, 어록이 따로 있어요. 그 해제에 그 전기가 보이므로 자불, 최술이다. 좀 어려운 글자 나옵니다. 최자입니다. 최술. 서술하다 할 술자. 요 자자는 여기에서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최는 혹최자예요. 혹. 김일성. 이 살 붙은 거 있죠. 그걸 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서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책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군더더기로 말하지 않는다. 요까지가 해제예요. 1시간 10분 걸렸네. 힘드시죠? 자, 우리 음료수 잠깐만 목만 축이세요. 두 시간은 듣겠는데 1시간 글 공부하니까 눈 빠지지 않아요? 천천히 나갈게요. 오늘 원래는 이걸 서문이 지금 4개가 있거든요. 4개를 다 하려고 했는데 4개 다 못하겠다. 왜냐하면 그냥 읽기만 하면은 1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여기에 고사나 설명하면서 하려면 지금 이 한 페이지에 있잖아요. 앞뒤로 한 페이지. 여기에 선종 역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가 지난 10년 동안은 비록 뭐 이렇게 선종 육조단경도 했고 임제록도 했고 무문관도 했고 금강경도 했고 뭐 수신결 진심직설 뭐 이런 책자를 들고 했지만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서 안 했거든요. 10년 동안은 이 종지를 사람들한테 쉽고 널리 전하는데 조금 힘썼다면 앞으로 10년은 뭐냐면 진짜 깊이 공부할 사람.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힘드시면 다음부터 안 오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책상도 모자라고 전부 다 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난 궁금하다. 알고 싶다. 깊이 공부해보고 싶다. 도대체 뭐 벽암록이 뭐고 큰 스님들이 뭘 가지고 저렇게 한자로 남들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지 그 살림살이 그 뱃속을 꿰뚫어보고 싶다면은 이거 보면 됩니다. 아, 이걸 저렇게 말했구나. 자, 목 좀 축이세요. 힘드실 거예요. 당 보충 하시고. 3분. 화장실 급하시면 화장실 갔다 오시고. 어떠세요? 따라오기 벅차지 않으세요? 너무 빠르죠? 근데 이걸 자주 듣다 보면 제일 쉽게 공부하는 게 그냥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군습이 제일 쉬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물리가 트여요. 자. 여기 삼교노인 서문이 참 좋은데 그게 마지막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가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2시간 이내에 끝날게요. 에?
음료수를 드시지. 그러니까 물을 드시든 음료수를 드시든 끓이지 말고. 원래 다른 데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안 쉬고 합니다. 안 쉬고 2시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빨라요. 네.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걸 다 못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10년 공부 왜 하냐면은 제 모든 걸 쏟아 부으려고 해요. 그리고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 유튜브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유튜브 올린다는 거 하는 게 비록 이제 전체 공개 못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못 찾아요. 이건 우리 밴드나 카페에 있는 사람 그 주소가 있는 사람만 들어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공개 안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나 못 보고 우리 밴드나 카페 회원들만 볼 수 있게. 왜냐면 이거 공개되면 제가 이제 그 지침을 어기는 셈이 되기 때문에 공개는 못 하고, 그러면서도 뭐냐면 제가 제 공부가 대단한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까지 20년 넘게 선을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까지 익혔던 모든 것을 말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사장되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글재주라도 있으면 책이라도 잘 쓸 텐데 제가 책 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고. 근데 말은 좀 할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뭐 하다 보면 2년 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남겨서 혹시나 그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런 걸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앞으로 10년을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다른 걸 하고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사람과 나누질 못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모임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저로서도 이거 무모한 도전이에요. 네?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지금 좀 무모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충 여러분들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게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지 못할 것 같아. 네? 네.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네. 하나하나 떠먹여 주면서까지 그러려면 10년도 모자라요. 그 전에 제가 명의 다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생명력하고 바꾸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직장 생활 다 하고 제 개인 시간 다 쪼개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여러분들한테 감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공부한 사람의 책임감이란 게 있어요. 그 개떡 같은 공부는 무슨 어떤 공부든 간에 자기가 공부한 것을 어떻게든 예를 들면 봄에 매화는 왜 필까? 왜 매화는 해마다 그때가 되면 꽃을 피우나 이거예요. 이거는 공부해 본 사람만 아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진지한 뜻이 없으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공부 안 해도 돼. 그냥 사세요. 이거는 나중에 그런 말 나오면 아무나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것도 나와요.
진짜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나름대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본보기를 보이려고 지금 무리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리하면서. 저 안 해도 돼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고. 예? 근데 이거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한 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3분 넘었어요. 자, 서문입니다. 보통은 기존의 벽암록 강의에서는 이 보조 서문만 하고 나머지 서문을 다 뺐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다 할 겁니다. 자, 이게 원서입니다. 원래 서문이에요. 대가 불태우기 전에 원래 붙어있던 서문이에요. 자, 천천히 나갈게요. 지성 명맥. 지성은 지극한 성인이란 뜻입니다. 지극한 성인은 부처님이겠죠. 지성의 명, 목숨명, 그 다음에 우리 맥 할 때 맥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되는 근본이다 이 말이야. 지극한 성인의 명맥. 열조의 대기. 열조는 열은 우리 나열했다 할 때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은 부처님이고 열조는 우리 조사님들. 오가칠종의 그 큰 기틀이다. 요 기자는 우리 기계할 때 배틀 기자예요. 근데 불교 용어에서 기는 뭐냐면 두 종류로 씁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근기.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음의 미세한 움직임. 기계가 배틀이 찰컥 움직이잖아요. 그 작은 움직임을 기라고 그래요. 그래, 기미란 말 알죠? 기미가 보인다. 조금만 뭐 조짐이 보인다 할 때 이 기자를 써요. 그러니까 큰 기틀이라면 이건 큰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조의 큰 작용. 그러니까 지성의 명맥,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목숨이 되는 근본이요. 그 다음에 여러 조사들의 큰 작용.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지성의 명맥이요. 열조의 대기예요. 이게 뭐예요? 꽃이 붉어요. 발이 차가워요. 예? 지금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불조의 명맥이요. 열조의 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전부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고. 지성의 명맥, 열조의 대기. 그러면서 뭔가 따로 하는데 지금 지성, 명맥, 열조, 대기 바로 이겁니다. 갑을, 병정, 가나, 다라. 이건 말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군더더기라.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뜻을 얻으면 말을 잊어라 하는 거예요. 분별을, 갈등을 쉬어라. 말을 쉬어라 하는 거예요. 생각을 쉬어라. 지성의 명맥, 열조, 대기, 그 다음에 환골, 영방. 우리 환골 탈퇴란 말 들어봤죠? 예. 뼈를 바꾸는 신령한 처방. 환골, 영방. 이거 뭐냐?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신령한 처방이다. 이게 이 벽암록의 내용이. 그 다음에 어려운 글자 나옵니다. 이신묘술. 이자입니다. 턱 이자예요. 턱 이. 근데 여기서는 기른다라는 뜻도 있대요. 기른다. 신령함을 기르는 묘한 술책. 그러니까 앞에 방자랑 하면 방술이란 말이죠. 뼈를 바꾸는 신통방통한 묘술, 방술이다 이 말이에요. 방법과 술책이다. 자, 그러니까 지극한 성인의 목숨이 되는 근본이요. 여러 조사들의 큰 작용이며 뼈를 바꾸는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신령스러운 처방이면서 정신을 신령함을 기르는 묘한 술책이다. 뭐 이 벽암록이. 근데 그럼 벽암록이 뭐냐?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게 지성명맥 열조의 대기이자 이 본체는 그렇고 이 본체가 작용하는 게 뭐냐? 뼈를 바꾸는 신령한 처방이다. 이걸 써서 범부가 중생의 부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신을 우리의 번뇌망상을 이 선정으로 이렇게 길러내는 묘한 방법이다. 네, 이것이 기유 그 묘한 방법인데 그것은 오직 이 말이에요. 기유 그것은 오로지 설두선사가 그 다음에 구는 우리 구비하다 갖췄다 이 말이에요. 구 초종 월격 정한 초는 우리 초월하다 종은 이 종지 근본이란 말이에요. 이 종지를 초월하고 그 다음에 격틀을 뛰어넘은 우리 월담하다 할 때 월 있죠. 뛰어넘을 월. 그래서 틀이란 건 뭐냐면 정해진 틀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을 초월하고
격식을 뛰어넘은 바른 눈을 갖추어서 이 말이야. 이 설두중현선사가 그러니까 이 법의 눈이 밝아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철입니다. 철. 재는 끌다, 철은 줍다예요. 그래서 끌어모아서 이 말이에요. 설두중현선사가 초종 월격의 바른 눈으로 그다음에 끌어모아서 뭘? 정령을 끌어모았어. 발을정 명령령자. 바른 법령을 끌어모았다. 이게 고칙이에요. 고칙. 바른 법령이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의 근거가 되는 법칙 같은 깨달음의 기현. 그래서 정령을 끌어모아 그다음 불로 풍규. 로자는 이슬 로자예요. 우리 진로 소주 좋아하시는 분은 이 로자를 아실 겁니다. 참이슬 할 때 이슬 로자예요. 근데 이게 노출하다 할 때도 노자예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고 이 말이에요. 풍규, 바람풍, 법규, 자, 뜻 적지 말고요. 모르면 그냥 음만 살짝 다세요. 풍규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풍규는 뭐냐면 풍습이 되어버린 법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지 않고 병은 잡다 이 말이에요. 잡을 병. 그 다음에 팽. 토사 구팽할 때 쌀물 팽자. 병, 팽불, 단조, 겸추. 이렇게 끊어 읽어야 됩니다. 병은 잡았다예요. 맨 마지막에 새기는 거고 팽불은 부처를 삶고 그 다음에 단은 이 불화 밑에 이 단자 단련하다의 단자예요. 막 대장장이가 망치로 쇠조각 때리는 게 단이에요. 그래서 부처를 삶고 조사를 단련하는 겸은 대장장이들이 쇠 잡을 때 집게로 잡죠. 이게 집게 겸. 그 다음에 추는 망치추. 그러니까 부처를 삶고 조사를 단련하는 집게와 망치를 붙잡고 이런 수단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안 공부가 뭐냐? 부처를 삶고. 왜 삶어? 우리 액기스를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장장이들이 쇠를 처음에 막 그 원료되는 쇠를 가져다가 뜨거운 불에다가 막 뻘겋게 달구잖아요. 뻘겋게 달구고 왜 때리죠? 그 쇠 속에 그 섞여 있는 불순물을 때리면서 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쇠똥이 튀잖아요. 그래서 막 팡팡 튀면서 이게 분자 구조가 바뀐대. 그런 걸 이제 선문에서 범부를 이렇게 성인으로 바꾸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래서 선사들을 장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기술을 쓰는 사람이 기술을. 그래가지고 이제 망치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공안을 가지고 하야 송출, 납승, 향상, 파비. 그 송출은 송을 내뱉었다 이 말이에요. 송을 냈다 이 말이에요. 납승은 뭐냐면 이 누더기 납자입니다. 납승은 선승을 납승이라고 그래요. 옛날 중국에서는 교종의 승려하고 선종의 승려가 입는 옷이 달랐어요. 그래서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노란색 그 옷에 빨간색 가사 그게 교종 승려고 납승들은 뭐냐면 회색 뭐 이렇게 누더기를 입었대. 그래서 납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납승의 향상은 위로 향하는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한 파비는 뭐냐면 파자가 잡을 파자 코비자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 사람들은 짐승들이나 사람의 새끼가 태 속에서 생명이 자랄 때 코부터 생긴다고 믿었대. 그래서 코를 잡는 게 뭐냐면 제일 근본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실마리. 그러니까 향상의 실마리를 그러니까 선을 공부한 사람들이 깨달음을 향하는 실마리를 송으로 내뱉었다 이 말이에요. 원어국건선사가 불처를 삶고 조사를 단련하는 직계와 망치를 붙잡고는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을 향할 수 있는 실마리를 송으로 이렇게 내뱉었다. 내뱉었으니 은산철벽. 이 공안은 은산철벽이다 이거예요. 왜? 사량 분별로는 뚫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은으로 된 산, 철로 된 벽과 같아서 이 은산철벽을 누구 숙자입니다. 숙감, 찬연. 우리 연찬이란 말 많이 쓰죠. 뭐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연찬한다 하잖아요. 연찬. 그것을 찬연이라고 합니다. 숙은 누구 숙, 감은 감이. 누가 감이, 찬이 뚫을 찬. 그 다음에 연자가 무슨 연이더라? 갈 연자인가? 연구하다 할 연자잖아요. 갈다 연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뚫고 갈겠느냐. 그 은산철벽을 누가 뚫겠느냐. 쉽게. 그래서 이 공안 공부가 그렇다 하면 은산철벽. 그래 화두할 때도 은산철벽. 생각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할 때. 예. 근데 그게 공부예요. 그 다음에 문, 교초루. 이 목이 문자입니다. 교자는 우리가 깨물다 할 때 교자예요. 모기가 쇠로 된 소를 물고 있는 거. 모기가 철우를 무는데 피 빨아먹으려고 쇠로 된 소를 딱 무는데 난위하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하구는 입을 대다 이 말이에요. 입을 대기가 어렵다. 마치 은산철벽을 누가 감히 뚫겠는가. 마치 모기가 쇠소를 무는 것처럼 입을 대기가 어렵다. 그래서 불봉대장이면 여기서 큰 장인을 만나지 않으면 못하면 언실현미료. 아까 현미 나왔죠. 현묘하고 미묘한 거. 언은 어찌 언이에요. 어찌. 그 다음에 실은 이게 모두 실인데 여기서는 깨달을 실이에요. 어찌 현미. 현미가 뭐냐? 이겁니다. 이 가물가물하고 미세한 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서 현미라고 하는 거예요. 현미를 어찌 다 알겠느냐? 실. 깨닫겠느냐? 그러니까 뭡니까? 불봉대장이면 언실현미리요. 큰 대장장이를 큰 기술자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 만나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선은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문단 밖에서 월입니다. 월. 이거 잘 안 쓰는 글자예요. 몰라도 됩니다. 월. 이건 이의 월이에요. 이의. 불과 노인하야. 불가가 원호 극근의 법호입니다. 불과 노인이 있어서 주 벼감이래. 벼감에 머무는 날에 이 말이에요. 아까 협산 영천원에 있는 방장실 벼감이라고 했잖아요. 벼감에 머물 때에 학자 미청이커늘. 배우는 자들이 미혹하여서 법문을 청하거늘 노인 미니 수자. 이 불과 노인이 민자가 아이고 가엾을 민자. 어여삐 여기다면 가엾게 여겨서 자비를 드리울 수자 자비를 드리워 척결연원. 우리 요즘도 척결이란 말 쓰죠. 뭐 부정부패를 척결합시다. 이 척자가 깎아 없앤다 이 말이야. 도련에 싹 파낸다 이 말이야. 척결연원. 그 근원을 도려 파내서 그 다음에 부석은 쪼개다 분석하다 이 말이에요. 부석절이 저자는 밑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도리, 숨은 도리, 숨은 도리를 분석하여 당양직지. 당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양은 볕이 밝은 데를 당양이라고 그래요. 양자가 빈 양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양은 분명하게 이 말이에요. 밝은 데 이렇게 들어간 걸 당양이라고 하니까 분명하게 곧장 가리켰다. 직지했다. 기립견질이요. 그러니까 어찌 그러니까 견지를 세웠으리요 이 말이에요. 어찌 견지를 세웠겠는가. 견은 뭐냐면 보고 아는 거. 분별, 아르마리를 세웠겠냐. 견해와 지혜를 세웠겠느냐. 그러니까 아르마리를 세웠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불봉대장, 큰 대장장이를 만나지 못하면 이 현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불과 노인이 벼감에 머물 때 학자들이 미혹해가지고 법문을 청하니까 자비로서 불쌍한 마음에 자비로서 그 근원을 딱 도려내가지고 그 숨은 뜻을 분석해서 분명하게 곧장 가리킨 것이니까 어찌 이게 아르마리를 내세운 거겠냐 이거예요. 그냥 도를 곧장 보인 거다. 그래서 백칙공안, 100가지 공안을 종두 일천천례. 종두는 종은 뭐뭐로부터 프람이라는 뜻이에요. 머리부터니까 처음부터 이 말이에요. 머리부터. 그 다음에 천이 이게 꿰일 천자예요. 한 꼬치로 그 다음에 뚫을 천자. 그래 일천천례. 올레자는 해석 안 합니다. 이거는 어떤 행위가 지속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꼬칭에 꿰어서 이 말이에요. 백칙공안을 제1칙부터 한 꼬칭에 꿰어서 그 다음에 일대, 우리 부대할 때 대자입니다. 물이 대자예요. 대.
일대 노안을 한 무리의 늙은이들을, 여기서는 조사입니다. 그 일칙공하는 달마, 이칙공하는 조주, 다 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무리의 노인네들을 차제는 차례차례, 차제 총장, 이거 총은 우리가 총원할 때 모두, 그다음 장은 뭐뭘 가지고, 차례차례 모두 가지고서 안과하다 이 말이에요. 안은 이게 손수가 있잖아요. 이게 누른다 아니에요. 과는 우리 과실. 그리고 안이 누른다는 뜻도 있는데 이게 손으로 하나하나 살핀다. 그러니까 과실을 살핀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백칙에 이제 100명의 노인이 있잖아요. 이 한 무리의 노인들, 이 조사 스님들을 노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조사 스님들을 모두 가져다가, 장은 뭐뭐 가지고 이 말이야. 뭘 가지고서 모두 데려다가 그 허물을 이렇게 살폈다. 그 사람들의 깨달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원어노사가 살폈다 이 말이에요. 안과 했다. 수지, 모름지기 알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뭔 말이냐면 조벽은 본무하례. 우리 조씨할 때 하만 조씨할 때 이 조나라 조자 쓰잖아요. 그다음 벽은 구슬벽자예요. 옥구슬벽. 조벽은 뭐냐면 조나라의 구슬. 여러분 완벽이란 말 알죠? 완벽. 완벽이란 말이 생긴 게, 아이고 시간 다 가겠네. 오늘 보조 선문할게요. 자, 이건 인문학 강의가 되겠는데, 완벽이란 말이 생긴 고사가 혹시 화씨지벽이라고 아세요? 화씨지벽. 우리 화할 화자 있잖아요. 화씨의 구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화씨지벽이 뭐냐면 변화라는 사람이 있어서, 변씨 있잖아요. 변강사 할 때 변화라는 사람이 이게 요순시대가 옛날 중국 고대 변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산에서 옥석을 발견했어. 큰 돌을 발견했어. 그래서 이게 귀한 돌이라고 어떤 황제가 즉위할 때 선물로 갖다 바치니까 쓸데없는 이런 돌멩이를 갖다 바치면서 저놈 안 되겠다. 저놈 발 뒤꿈치를 잘라라 해서 발 한쪽 뒤꿈치 잘라서 형벌로. 임금한테 쓸데없는 돌덩어리 줬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형벌 받으면서 이 사람이 꺼이꺼이 울었어. 왜 우냐고 하니까 이 돌의 가치를 못 알아봐서 운다는 거야. 그러다가 또 다른 왕이 와서 하니까 또 이 왕도 이놈 안 되겠네. 왜 돌멩이를 줘? 또 다른 쪽 발 뒤꿈치 잘라버렸어. 못 걷게. 옛날에 그 못 걷게 맞는 형벌이었어. 근데도 이 사람은 뭐냐면 그거 또 돌을 안고 끌어안고 있다가 다음번에 문왕인가 뭐가 똑똑한 왕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때 또 목숨을 이제 두 번쯤 했으면 포기할 때 되잖아. 근데 또 이 변화가 이 화씨의 구슬을 갖다 바친 거야. 근데 이 왕은 저놈이 두 다리가 다리 병신이 되도록 이 갖다 바치면 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쪼개봐라 했더니 거기서 정말 보배 구슬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나라에 보배했는데 그 나라가 조나라였어. 그래서 이게 조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조벽은 이 조나라의 구슬이 너무 예쁘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춘추 전국 시대예요. 옆에 진나라가 있었어. 진나라의 소왕이라고 하는 욕심 많은 왕이 있었는데, 포악한 왕이 있었고 다 벌벌 떨었는데 진나라 왕이 그거 내가 좀 감상하고 싶은 거 가져와라 한 거야. 그러니까 안 주려고 하니까 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성하고 바꾸자. 7개 성인가 하고 구슬하고 맞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조나라는 앞만 봐도 저걸 안 주면 트집 잡아서 전쟁할 것 같고 주면은 그 구슬만 뺏기고 성은 안 줄 것 같아. 그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인상여라고 하는 말 잘하는 외교관이 있었대. 이 사람이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갈 사람 없으면. 하고 그 화씨지벽을 가지고 조벽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갔다가 이제 진소한테 딱 갖다 바치니까 아니나 다를까? 성 준다는 얘기는 없고 그래 우리 교수님 가봐라 하는 거야. 안 줄 것 같아. 뺏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아, 전하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이 조벽에는 이 화씨벽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이 흠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에 흠이 있다는 거야?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리겠으니까 잠깐만 구슬 줘보세요. 그래 구슬 다시 넘겨받아요.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는 기둥에다가 내리칠 기술을 하면서 어떻게 대국의 황제가 돼서 작은 나라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수가 있냐. 내가 차라리 이 구슬도 깨트리고 내 머리도 박아서 나 자결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막 너무 무섭게 꾸짖으니까 이 진소왕의 그 기세에 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구슬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완벽, 화씨벽에는 티가 없다 해서 완벽이란 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조벽 본무 하례. 그래서 벽암록이 어려워요.
유교, 불교, 도교, 중국 고사가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도 뭐. 조벽은 본래 없다. 뭐가? 티끌하, 티끌레예요. 아래가 없다. 금이 없다. 이게 뭡니까? 이게 조시 이 완벽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성에는 본래 티가 없다고. 근데 조벽은 본무 아래인데 상여, 이게 인상여라는 사람이야. 인상여. 상여가 만광, 속일만 속일광, 진왕, 진나라 왕을 속였어. 속였듯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땡땡 대조하는 거예요. 지도는 실호무원인데 지극한 도, 이 도리는 진실로 말이 없는데 이 말이에요. 흠이 없다. 말은 흠이다. 티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다고. 무원인데 종사 수자 구패다. 이 종지를 깨달은 스님께서 이 종사가 자비를 드리워서 구할 구자 패단할 때 패자입니다. 패단을 구했다. 패단을 바로잡았다. 패단을 구했다. 패단이 뭐냐면 이걸 깨치지 못한 걸 구한 거다. 원래는 흠이 없는데 인상이가 흠이 있다고 거짓말해서 도로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사는 말할 것 없는데 이 말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 패단을 구하기 위해서 말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허물을 짓는다. 임재 스님도 여기서는 발 디딜 곳이 없다. 법상에 올라서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한다. 그러니까 법을 물은 사람은 와서 물어라 하면서 이제 법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니 요게 만일 이 말이에요. 만일 여시견이면 이와 같이 본다면 이 말이에요. 만일 뭐만 한다면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방지, 바야흐로 안다 이 말이에요. 철저 높아. 철저는 밑바닥을 뚫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철스님한테 철자, 뚫을 철자. 그 다음에 저는 바닥 젖자. 바닥을 뚫었다는 것을 바야흐로 알리라 이 말이에요. 뭐가? 높아. 이 높아는 할미죠. 할미. 이게 뒤에 두 글자는 생략된 거야. 높아 심절이 철저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겠다. 그래서 말할 게 없는데 이 원호 노인이 여기다가 부처를 삼고 조사를 달려는 망치와 집게를 가지고 납승의 향상 파비를 위해서 이렇게 막 구구절절 말했다. 원래 말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줄 안다면, 이와 같은 줄 안다면 그 원호 스님이 철저히 높아심절한 줄을 비로소 알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겠지만 기혹은 또는 이 말이야. 또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야. 기혹 그렇지 않으면 이 높아심절을 이게 높아심절은 말이고 어떻게 보면 뭐냐. 할머니가 아이고 차 조심해라 몸 조심해라 잔소리잖아. 말 안 해도 아는데 할머니들은 손주를 걱정하는 마음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그 철저한 높아심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걸 모른다면 이 말이에요. 기혹 그렇지 만약 그 또는 이 말이면 니구 침원하면 이 반대되는 거예요. 니자는 이게 지능 니자거든요. 이게 막히다, 더럽혀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절에 막히고 그 다음에 침은 잠길 침자예요. 빠진다 이 말이에요. 말에 빠지면. 그러니까 이 말이 말에만 막히고 빠지면 안 된다 이 소리야. 말에는 뜻이 없다고. 그건 높아심절한 말이라고. 니구 침원. 그래서 말에 더럽혀지고 말에 빠지고 아니요 말에 막히고 구절에 막히고 말에 빠지면 미면 멸불종족. 미면은 면치 못한다. 우리 면세점 세금 면해준다 이 말이잖아요. 미면은 아직 못 면한다 이 말이야. 못 면한다 멸 없앤다 이 말이야. 불종족 부처의 종족을 없애는 것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 구절에 막히고 떨어지면 깨달음의 씨앗이 끊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벽암록은 독이다 이거예요. 독. 그래서 대해가 불태운 거야. 근데 그럼 원어는 왜 썼어? 진짜 중병에 걸린 사람, 암 걸린 사람한테 비소 같은 거 쓰잖아요. 독 쓰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살려고 독을 썼고 대도 사람을 살려고 독을 없앤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높아심절이에요. 그게 맨 마지막 삼교 노인의 서문이 멋있는 서문이 있는데 오늘은 못 나갈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두 분 다 벽암록 지은 사람도 정말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썼고 벽암록을 불사른 사람도 중생을 위해서 이런 게 잡독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없앤 거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 옳으냐 이거예요. 벽암록을 쓴 원어가 옳으냐, 벽암록을 불태운 대해가 옳으냐.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뭡니까? 그 양극단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 진짜 벽암록을 찾아야지. 이게 우리가 벽암록 강독을 하는 목적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이 언어에 휘황찬란한 고사와 복잡한 이 문자에 니구침언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글자도 알고 그게 종통급 설통이에요. 종지도 통하고 설도 통하고. 그래야지 양수격장이라. 종지에만 통한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도를 깨쳤는데 조금 이런 지식이나 이런 데 좀 약해. 그러면 혹시 저렇게 큰 스님들이나 대학 교수나 박사학위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저렇게 어려운 말로 말하는 건 내가 깨달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2시간씩 연설하고 막 프레젠테이션에서 막 하고 이 진서로서 한문으로 막 하는 거 보면 내가 깨달은 거 이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럴 수 있다고. 그러면 종지는 통했지만 설에는 막힌 거야. 말에 속은 거야. 근데 말은 잘하는데 종지를 모르는 사람 실컷 남에게는 했지만 자기는 못 통해. 그러면 안 돼. 그래 종통급 설통이라. 육주단계. 종지도 통해야 되고 설에도 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은 종지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게 했고 이걸 알았다면 자기 공부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한번 이 복잡한 거 이거 이상 어려운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선문에. 이게 최고 어려운 걸 거예요. 아무도 끝까지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제가자들 하늘천 따지도 모르는 할매들 아줌마 철없는 젊은이들이 한번 저는 보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떠듬떠듬 읽어봅시다. 그래서 니구침언이면 미면 멸불종족 이거 조심하십시오. 벽암록 읽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보조는 자 자기 자신을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보조는 행 다행히 친 가까이 할 친 사 스승 여기 석은 좌석 스승의 법석을 다행히 가까이 했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요. 등문 미문 들음을 얻었다.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지? 이거 뭐라고 그러죠? 아직 이제까지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 볼까요? 금비초문. 전대미문. 아직 그러니까 미문이란 말이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내가 얻어 들었다 이 말이야. 들을 수 있었다. 다행히 스승의 법석을 가까이 함으로써 이게 행운이었다 이 말이에요. 행운이지.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진짜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저도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훈상가사님, 김태환 스님, 춘식 스님이니 이런 저의 공부길을 밝혀주신 분들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건 행운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살아봤자 벌써 훈상가님 돌아가신 10년. 그 다음에 다 노인들 되고. 아마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백봉거사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 한 40년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살아있을 때 한번 배워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거지. 부처님도 80년밖에 못 사셨어요. 예. 그 인도 땅, 사람 많다는 인도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직접 만나 뵙지 못했어요. 전부 다 뭡니까? 간접적인 거라. 그러니까 예스님들이 그 연불인가? 거기에 나와요. 오호 통제라, 불전불후로다. 부처님 나시기 전에 내가 태어났구나. 부처님 가신 뒤에 내가 태어났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한다고. 불전불후. 예. 부처님 당시에 말 한마디 끝에 다 아라한이 됐거든. 예. 이게 선의 공부법인데 이 공부의 가치를 몰라요. 이 벽암록 서문을 쓴 보조 또한 내가 다행히 스승의 법석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얻어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우리는
그들이 듣고 난 다음에 찌꺼기, 글자로 남긴 찌꺼기. 근데 이 보조 같은 이가 모아서 남기지 않았으면 또 대가 홀랑 태워버렸는데 장명원 같은 이가 다시 찍어내지 않았으면 뭐가 남았겠습니까? 그래, 도우들이, 도의 벗들이 집성, 그 다음에 간편입니다. 이게 편지간, 엮을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편지를 엮었다는데 이게 뭐냐, 글을 엮었다 이 말이에요. 도우들이 이 글을 모아 이루어, 책을 모아 이루어, 그 다음에 이게 비자입니다. 비루할 비자. 아주 천박하다, 못났다 할 때 비자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할 때 비졸, 이건 졸렬할 졸자예요. 비루하고 졸렬한. 스님들이 이제 자기를 겸칭할 때 졸랍이 이런 말 쓰잖아요. 졸랍. 납은 아까 말했던 선승을 납이라고, 졸은 모자란 사람, 이 못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졸, 이 못난 사람이 서기 본말, 이 벽암록이 이루어지게 된 근본과 지말, 본말을 서술하노라. 이게 서문이에요. 그래서 시 때는 건염무신이다 그랬어요. 이게 남송 고종 2년이라고 1128년이랍니다. 1128년. 나중에 1300년쯤에 불태웠던 걸 다시 복간하거든요. 그러니까 170년 정도 지나서. 자, 때는 건염무신 1128년 모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물모 봄춘자죠. 늦봄. 음력으로 3월. 양력으로 하면 5월쯤 됐겠죠. 그 다음에 회일, 금음 말이에요. 금음날. 때는 건염무신 음력 3월 금음. 참학, 배움에 참여한 사조, 조사의 법을 이은 이 말이에요. 사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을 이었다 할 때 이을 사자예요. 조사를 이은 비구 보조가 삼가 서하노라. 삼가 서문을 씁니다. 참학사조 비구. 그러니까 직접 배운 사람들이 참학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무슨 법을 이었으면 사조 또는 사법 해가지고 비구 보조는 삼가 씁니다. 하면서 이게 원호극근선사의 벽암록이 처음 나왔을 때 붙인 서문이고, 뒤에 서문 3개는 나중에 다시 복간했을 때 붙인 서문입니다. 그래서 아유, 글자 공부하니까 힘드네. 글자도 하고, 왜냐면 이게 2개를 동시에 달리려니까 좀 힘든데, 잠시 다시 한번 서문만 다시 읽어볼게요. 지성의 명맥이요 열조의 대기며 환골 영방이요 이심묘술이라. 지극한 성의의 목숨의 근본이요 여러 조사들의 큰 작용이며 뼈를 바꾸는 신령한 신령한 방법이고 정신을 기르는 묘한 술책인데, 그것은 오로지 기유 설두선사가 구 초종 월격 정한 종지를 초월하고 격식을 뛰어넘은 바른 눈을 갖추어 제철 정령, 바른 법명을 끌어모아 불로 풍규, 그 겉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병팽불 단조 겸추하여 부처를 삶고 조사를 단련하는 직계와 망치를 쥐고 송출 납승 향상 파비하여 선을 공부하는 사람의 깨달음을 향한 근본 실마리를 송으로 꺼내었으니 은산철벽, 은으로 된 산과 쇠로 된 벽을 숙감 찬연이리요. 누가 감히 꿰틀 수 있겠는가. 문교 철우의 난이 하구다. 마치 모기가 무쇠소를 깨무는데 입을 대기가 어려운 것 같다. 불봉대장이면 큰 장인을, 훌륭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언실현미요. 이 현묘하고 미묘한 것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으리요. 월 2에 유 불과노인, 불과노인이라는 이가 있어서 주 벽암이래. 벽암에 머물 때에 학자 미청익, 배우는 이들이 미혹하여서 법문을 청하거늘 노인이 미니수자예요. 이 노인네가 가여운 마음으로 자비를 드리워서 척결연원, 그 근본을 도려내어서 부석절이, 그 숨은 이치를 분석하여 방향직지라, 곧장 곧바로 가르쳐 보였다. 분명하게 곧장 가르쳤으니 기립견지요. 어찌 직연을 세운 것이겠냐. 아르마리를 세운 것이겠느냐.
백칙공안을 종두 일천천례 하니 100가지 공안을 100칙의 공안을 머리부터 처음부터 하나로 꿰뚫었으니 일대 노안을 한 무리의 이 노인네들 늙은 조사들을 차례로 모두 데려다가 모두 가져다가 점검했다. 그 허물을 살폈다. 그러니까 모름지기 알라. 조나라의 구술엔 본래 그 허물이 없는데 흠이 없는데 인상여가 조항을 속였듯이 지도는 진실로 말이 없거늘 종사가 자비를 들이워서 그 패단, 깨닫지 못한 패단을 구제한 것이다. 당 만일 여시견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바야흐로 노파심이 철저했음을 알리라. 방지 철저 노파. 철저한 노파심임을 알 것이다. 그 또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또는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 말이에요. 혹 구절에 더럽혀지고 구절에 막히고 말에 빠지면 미면 멸불종족. 부처님의 깨달음의 종족을 깨달음의 씨앗을 멸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말에만 막히면 보조인 나 보조는 다행히 스님의 법석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아직 듣지 못한 것을 얻어 들을 수 들었는데 도우가 그 글들을 간편을 집성하여 이 비조리 내가 못난 사람이 그 본말을 여기에다가 서술한다. 자, 요까지가 보조의 서문입니다. 나 이거 뒤에 다 할 줄 알았는데 못하겠네요. 자, 천천히 나갈게요. 자, 머리들 복잡하실 텐데 조금만 좀 쉬었다가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유 힘드네. 난 그냥 줄줄줄 읽어나가면